토지 이동 중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자, 모든 토지는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에 빠지면 말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회복 불가능 또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럼 말소하는데, 자,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자, 토지 전부 바다에 다 빠지면 청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소하면 되죠. 근데 일부만 바다로 빠지면 남아있는 일부를 위해서 청량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말소는 청량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말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자주 나온다 했는데 요거 2번하고 뒤에 4번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2번 소관청은 토지가 바다에 빠지면, 그럼 토지가 바다에 빠졌는데 소유자는 내륙에서 살고 있으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 바다에 빠졌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내륙에 살면서 내 토지가 바다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통지를 받고 알게 된 그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말소 인증해야 되죠. 자, 다른 토지 이동은 전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입니다. 다른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나 바다로 된 토지 말소는 사유 발생일, 바다로 된 날이 아니죠. 바다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것도 60일이 아니고 30일 더 주죠? 90일 이내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30일 더 주는 이유는 토지를 바다에 뺏기고 전 재산이 상실한 데 대한, 그죠? 그 아픔 때문에 한 30일은 입원 가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0일 줍니다. 자, 이렇게 신청 의무를 넉넉하게 주는데, 이때 이 90일 이내도 신청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럼 지적공부를 말소를 하기 위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직권으로 등록하는 거죠. 대한민국 토지는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위반해도 벌칙은 없습니다. 똑같죠? 자, 그리고 장가로 3번. 자, 바다에 빠져서 말소됐던 부분이, 바다는 자꾸 파도가 치고 조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빠졌던 흙이 다시 파도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다시 토지로 회복될 수도 있더라. 그럼 회복이 되면 회복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소유자 신청과 상관없이 알아서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회복이 됐는지 그것은 새로 청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청량한 청량성과하고, 그 다음에 옛날 토지였을 때 남아있는, 말소 당시 남아있는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 해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 회복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없어도 됩니다. 소관청이 알아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보로 4번. 자, 등록이 말소되어서 말소 등록을 했든, 다시 회복이 되어서 회복 등록을 했든, 어떤 등록을 했든지 간에 소관청은 언제나 두 사람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하면 바다 돌리면 된다고 그랬죠? 바다 관리하는 관청과 소유자에게 항상 두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말소가 되었든 회복이 되었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6번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수수료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바다로 빠진 토지 가진 사람은 돈 벌었다,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한 사람한테 얼마 안 되지만 수수료 내라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슴이 따뜻하죠? 지적법 배우면 참 국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그죠? 이게 어디냐고. 그리고 소관청은 말소한 후 등기 촉탁합니다. 신규 등록 빼고는 다 등기 촉탁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봅니다. 12번.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는 종종 나오면 또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요. 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로 된 토지 말소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선했는데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고 저렇게 길어요. 그럼 이렇게 길 때는 일단 뭐부터 보느냐? 일단 숫자 있는 지구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숫자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70%는 됩니다. 그런데 숫자에 답이 없다? 그럼 조졌다.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문이 너무 길다. 우와, 지적구에서 이거 어떻게 다 읽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숫자 있는 것부터 한번 봅니다. 숫자가 답일 가능성이 거의 70%예요. 만약에 숫자가 답이 아니다? 그럼 조졌다. 처음부터 다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4번부터 보는 거예요. 자,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상 말소해야 된다. 이건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다. 맞단 말이에요. 조진 거예요.
1번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형하다 보니까 이런데 거의 이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긴 문장에서는 거의 70% 10문제 나오면 7문제가 이 숫자가 거의 정답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조진 거야. 어쩔 수 없어요. 1번. 자,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돼서 원상회복될 수 없다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말소 신청하라 라고 통지해 주도록 돼 있죠. 그리고 2번 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돼 있죠. 의하여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 뭐만 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만 하지 않는다. 다 등기 촉탁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 촉탁은 언제나 지체 없이 등기 촉탁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럼 토지로 회복 등록하려면 새로 청량을 해주고 말소될 당시 남아있는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단지 말소했던 회복 등록했던 두 사람에게 통지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아까 답이 아니고 5번을 봅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마다 항상 두 사람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하고 나와야죠.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야 됩니다. 시대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 문제 길게 내면서 5번이 정답인 것은 반칙이다. 그죠? 반칙이야. 자, 축적 변경합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 이동입니다. 우리 지적법 전체에서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이 단일 주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목, 또 하나는 축적 변경. 자, 지목은 거의 두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어쩌다가 한 문제가 나올 뿐이고 축적 변경은 한 문제는 기본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미쳤을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축적 변경 그만큼 중요하죠. 자, 축척을 바꿉니다. 그러면 도면의 축척이 바뀌는 것인데 지적도 임야도 중에서 축척 변경하는 것은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임야도는 안 합니다. 임야도는 애초부터 정밀도가 떨어지죠. 굳이 축척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밀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돈 들이는 작업이니까 정밀도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축척, 도면의 토지 크기가 작게 나와서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축적 변경입니다. 아까 등록 전환도 정밀도 낮은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보다 정밀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돈과 시간 들였는데 요번에 돈 들여서 뭐 했습니까? 정밀도 떨어뜨렸습니다. 하면 그거는 쭉 차버려야지. 맞죠? 그래서 항상 돈 들이는 작업은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추면 안 돼요. 그죠? 임야도에서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축척 변경 대상 토지 하고 나왔는데 뭐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자, 넘어와서 자, 축척 변경은 원칙 요 세 가지 경우에 축척 변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도면의 일필지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럼 크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 나성동에 도면이 예를 들어 30장이 있는데 29장은 500분의 1인데 한 장만 1000분의 1이 있더라. 너 뭐야? 너도 같이 가자. 축척이 다른 게 있으면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축척 변경은 이 도면에 이 토지만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도면 자체의 축척은 정해져 있으니까 도면 자체를 전부 바꾸는 거야. 도면 최소 한 장 이상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 비용 들여서 당연히 정밀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축척 변경할 때는 단순히 토지의 도면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자, 축척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청량이 돼야 되잖아요. 청량할 때는 당연히 현장 가서 토지를 확인하면서 청량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떡 번 김에 제사까지 지낸다. 이런 속담에 따라서 자, 축척만 새로 정할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 토지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를 싹 새로 정해주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김에 이 중에 뭐까지 새로 정하느냐? 면적까지 새로 정합니다. 그러면 자, 보다 정밀한 도면이 만들어졌으니까 면적도 당연히 새로 청량해 주는 게 맞죠. 그럼 면적까지 새로 정하니까
옛날 면적과 새로운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들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이거 유불리가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우선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지역 소유자들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 무조건 해야 되죠. 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2분의 1 다 나오고 틀리긴 했다가 맞긴 했다가 계속 나오죠.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받고 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썬파워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이 의결할 때는 과반수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시대 승인까지.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동결승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됩니다. 과거에 처음에 문제식에 나올 때는 이거 섞어놓고 제대로 된 순서를 찾아라. 이런 문제도 당연히 과거에는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국가가 오신을 하는 바람에 잘 안 냅니다. 지금도 내면 틀린 사람 많아요. 동결승 차례대로 갑니다. 그리고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여기서 썬파워 가지는 것은 위원회입니다. 소관청은 위원회가 하라 하는 대로 머슴 역할만 합니다. 시다발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원회가 썬파워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요 동결성 절차를 거치는데 이 동결성은 그게 축척 변경 절차가 아니고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절차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동결성 하고 나왔다. 동의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직권으로 할 때도 동의 받아야 되고, 신청할 때도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있는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하는데 과반수 출석에 그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적구에서 시대 승인 받는 건 딱 3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축반지 3번 받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지번 변경 배웠고 지적공고 반출할 때 천재지변이 있거나 시대 승인이 있거나 배웠죠? 이제 마지막으로 축적 변경까지 지적구에서 승인받는 모든 것 3가지를 다 했습니다. 지금 국장 승인은 없다고 그랬죠? 요거 3가지 고려했어요. 요 승인까지 떨어지면 비로소 지체 없이 이제 축적 변경 시행합니다. 공고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동결성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축적 변경 관련해서 상당히 절차가 길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숫자가 8번 나오기 때문에 숫자까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숫자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자, 처음에 시행 공고를 합니다. 그럼 시행 공고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경계점마다 말뚝 설치, 표지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토지의 면적 정감에 대해서 돈으로 청산을 하는 청산금 공고가 나와. 그럼 청산금 공고해도 개인들은 공고문을 안 보고 다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하라, 수령하라, 고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하는 게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 납부 수령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고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1년에 중요한 절차만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행 공고한다.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합니다. 그죠? 20일 이상 해요. 시행 공고 20일 이상. 시행 공고 2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시행 공고 나면 토지 소유자, 점유자들은 청량하는 전문기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토지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경계점마다 표지 말뚝 설치해야 되죠? 30일 이내 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적의 정감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 정감에 대해서 돈으로 청산합니다. 공고를 며칠 이상? 15일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고문을 안 보고 다니니까 소관청이 돈을 내라, 받아라, 당신은 이렇게 하라라고 고지 통지해 주죠. 20일 이내에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지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내에 합니다.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소관청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이의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한 데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누가 한다? 다시 1월 내에 위원회가 합니다. 그죠? 축적변경위원회가 해요. 그리고 돈을 납부하고 수령하는 것은 둘 다 6개월 이렇게 됩니다. 납부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고 수령은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적 변경 관련해서 숫자가 8번 나옵니다. 차례대로 하면 20, 30. 그 다음 청산할 때 15, 20. 금액에 대해서 이의 있다 1월 1월. 돈을 내고 받는다 6월 6월. 자, 처음에 축적 변경 시행한다 20, 30. 중간에 면적 정감 청산한다 15, 20. 금액에 대해서 이의 있다 1월 1월. 그리고 돈 내고 받는다 6월 6월.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 공고 20일 이상 합니다. 그날부터 공고난 그날부터 30일 이내 토지 소유자 등은 내 토지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경계점에 말뚝 표지 설치하라. 그럼 표지 설치된 걸 보고 기사들이 청량을 합니다. 청량해서 도면의 축척도 바꾸고 그리고 토지 표시까지 새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건 사실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절차는 이 면적까지 새로 정했기 때문에 면적의 정감을 돈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돈으로 처리하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좋아하지 마. 면적 늘어난 것은 네가 토지를 매립해서 메꾼 거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청량했더니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늘어난 것만큼 돈 내놔. 돈으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이익이나 손해가 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겐 돈을 뺏어버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 줄게 받아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은 정감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이 면적의 정감이 얼마나 있는지 토지별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면적 정감 조사로 밖에 나서 뛰어다니는 것은 대감이 뛰어다닌다, 시다발이 뛰어다닌다. 시다발이. 그래서 우리 축적 변경의 시다발이는 누구다? 소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관청이 뛰어다니면서 소관청 어디 갔어요? 면적 변동사항을 작성해줘. 소관청이 뛰어다니면서 면적의 변동사항을 우선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또 조사해야 되겠죠. 역시 시다발이 소관청이 뛰어다니면서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격 조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그 가격이 맞다 안 맞다 결정해 주는 것은 시다발이가 한다, 위원회가 한다. 위원회가 해야죠. 그래서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 여기로서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시다발이가 합니다. 시행공고 다니면서 벽보 붙이고 전봇대 위에 플래카드 붙이다가 미끄러지면서 손바닥 까지고 그런 건 누가 해야 돼? 다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저거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위원회는 밖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문 밖은 위험해. 안 나갑니다. 위원회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나왔으니까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하고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돈이 작다 많다 해서 이의제기가 필요할 때는 1개월 이내 소관청 시다발이 멱살 잡고 이의제기합니다. 그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다시 1개월 이내 해요. 그리고 돈을 내고 받는 것은 6개월. 납부는 받은 날부터, 수령은 한 날부터, 그죠? 그리고 청산금, 지급 납부가 완료되면 돈 문제 끝났네, 다 끝났네. 지체 없이 확정 공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별 규정이 있죠. 자, 원래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 변경은 등록되기 전에 뭐만 하면, 공고만 하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문장도 가끔씩 나오죠. 나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축적 변경도 끝나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죠. 등기 촉탁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지. 신규 등록 빼고는 다 등기 촉탁 한다 했잖아요. 등기 촉탁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축적 변경, 정감 면적에 대해서는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거야. 자, 정감 면적은 있는데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한 정감만 있을 때는 굳이 그것까지 청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지만 이때도 파워 있는 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아무리 정감이 적어도 청산하자라고 의결하면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파워가 썬파워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자가 우리 청산 안 할래요 라고 합의하는데 몇 명이 전원이 우리 청산 안 할래요 합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청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회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전원이 합의한 거예요. 이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로또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면적 늘어나면
온전히 내가 돈을 내가 다 끌어보겠다. 그죠? 지금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면적 늘어나면 늘어난 거 내 재산 됩니까? 늘어난 것만큼 뺏깁니까? 뺏겨야잖아. 근데 지금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길래? 내 거 할래? 로또로 가자는 거죠? 만약 줄어들면 그럼 조상님 탓해야지. 그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넘어가서 자, 축적변경위원회 요거는 아주 중요하죠. 특히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자, 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다. 그죠? 그리고 그 위원회 2분의 1 절반 이상을 누구로 구성하라? 소유자로 구성하라. 그런데 소유자의 명수가 5명 이하이면 그러면 10명까지 둘 수 있는데 5명 이하면 2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네. 그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 5명에서 10명,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5명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소유자는 위원이 될 수 있죠. 2분의 1 이상 들어가니까. 소유자 아닌 자라 할지라도 지적 전문가이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은 누가 위촉권, 인사권을 가집니까? 인사권은 시다바리가 가진다. 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누가 지정합니까? 소관청이. 인사권은 철저하게 시다바리가 가진다. 그죠? 그래서 외우시라 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위원회 의결사항하고 나오는데 위원회 뭐 대부분 다 의결합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위원회 운영, 회의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노란 색깔로 된 게 중요하죠. 자, 위원회는 누가 소집하느냐?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소관청이 소집한다 하면 안 됩니다. 머슴이 대감을 오라가라 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했는데 별거 없죠. 자,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 줘야 됩니다. 5일 전. 그래서 이 위원들은 썬파워를 가지고 썬파워 가지려면 나이가 젊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노땅이다. 노땅. 그죠? 노땅들은 백화점 간다, 5일장 간다. 5일장 가기 때문에 딱 5일 전까지 딱 맞춰서 연락해 줘야 돼요. 그죠? 5일장 간다 그랬어요. 5일장.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 그렇게 의결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 4번. 자,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은 이 위원이 생업이 안 해요. 그래서 회의가 일어나게 되면 하루 벌이를 못 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전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출석수당 줘야 되고 왔다 갔다 차비, 여비 줘야 되고 밥값 들었다면 실비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올 때는 당연히 관공서로부터 출장비를 따로 받아오죠.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0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몇 명 이하,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얼마 이상을 2분의 1 절반 이상을 소유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행지역 소유자가 몇 명 이하일 때는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위원으로 위촉하고 네가 위원장 하라 지명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하더라? 소관청이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문제 봅니다.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 자, 청산금 공고는 중간에 나오는 공고니까 20, 30, 그 다음 나오는 15, 20이죠. 그럼 공고하는 날짜가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고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15, 20 기억나세요? 15,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틀렸습니다. 2번. 자,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냅니다. 3번. 소관청은 청산금 수령통지 한 날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이내에 청산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는 받은 날, 수령은 한 날. 이렇게 일단 구분된다. 그죠? 4번. 소관청은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금액이 작다, 입비죽비죽 받기를 거부할 때는 공탁하면 되죠?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할 수 있어요.
5번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소관청, 시다발이 멱살잡고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이의신청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뭐 중요한 것들 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23번.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까 이의신청은 1개월 했잖아요.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된 청산금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 멱살 잡고? 소관청, 시다발이 멱살 잡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받은 소관청은 자, 위원회 심의 의결 받아야 되겠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심의 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해주면 됩니다. 1개월. 그죠? 그래. 자, 넘어가고 24번. 축척 변경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 처음 시작할 때 20일 이상. 그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의 말뚝 표지 설치하고 나와야죠.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표지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점.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 즉 청산금 공고를 며칠 이상? 15일 이상 해야 됩니다. 15일 이상. 그리고 그날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결정 공고한 그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은 돈 내고 당신은 돈 받아라. 납부고지 수령 통지하러 뛰어다닙니다. 누가? 시다발이가. 그죠? 항상 힘든 거는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 20, 30, 15, 20 하고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갑니다. 틀린 거 찾으세요. 1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했을 때는 축척 변경 신청일 현재 지적공부사항 면적과 청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했는데 아까 우리 면적을 비교해서 면적의 정감을 서류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면적의 정감을 기재한 서류를 축척 변경의 지번별 조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이게 아니고 뭐다? 지번별 조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지번별 조서. 이 지번별 조서라는 이름을 아느냐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응용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번별 조서. 기억 안 나세요? 아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토지 표시 아까 청량을 하고 토지 표시 결정 새로 했어요. 그 다음에 면적 정감을 알아내야죠. 그래서 면적 변동사항을 작성해서 서류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이름이 뭐다? 지번별 조서. 여기 나왔잖아. 지번별 조서. 이 이름을 아느냐? 라는 게 최근에 나왔죠. 지번별 조서.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냈던 것이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랬죠. 최근에 이제 지번별 조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한 번 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번별 조서. 지번별로 면적이 얼마 늘고 줄었느냐 서류 작성한 거야. 그 이름을 줄여서 뭐라고 했다? 지번별 조서라고 불렀다. 지번별 조서. 면적 정감 나오면 지번별 조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고 지번별 조서였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잖아. 자, 2번 축척 변경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시다바리로 뿌리는 사람은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지, 그죠? 잠자다가 돌쇠약하면 바로 예의하고 뛰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원회가 부르면 바로 와야 되니까 위원회를 아예 어디 둔다? 시다바리 소관청에 두는 거야.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더라. 맞죠? 그럼 우리 뒤에 들어가면 지적위원회도 파워가 썬파워고 지적위원회 시다바리가 지방지적위원회 시다바리는 시도지사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시다바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둬야 돼? 시도에 둬야 돼. 그래야 시도지사 돌쇠약하면 바로 뛰어오지.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둬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둬야지. 왜? 시다바리가 누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돌쇠 하면 바로 뛰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쇠 있는 자리에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죠? 기본입니다. 요즘 요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3번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 지명하는데 누가? 소관청이. 자, 이 시다바리들이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인사권, 지방지적위원회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중앙지적위원회 인사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다바리들이 가진다고 했어요. 4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 자, 청산금 공고가 아까 15일 이상이죠? 그럼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돈 문제가 끝나면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다 끝났네. 그럼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거 힘든 건 다 시다바리 하는 거야. 시행 공고 시다바리, 청산금 공고 시다바리, 확정 공고 시다바리. 밖에 나갔다. 뭐 가격 조사를 뛰어다닌다. 시다바리. 맞죠? 그리고 이의제기 멱살 잡힌다. 시다바리. 전부 시다바리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사무실 안에서 안 나옵니다. 안에서 뭐 합니까? 에어컨 고장 나는가? 앞에서 그거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신청자로 갑니다. 자, 토지 이동은 다 끝났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리고 축척 변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토지 이동의 신청.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아까 누가? 소유자가.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그러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었죠. 그래서 원칙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하고 제3자는 신청을 못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예외는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있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대위 신청 제3자가 하는 신청이에요. 대위는 그 권리자 아닌 자가 대신해서 이 말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게 채권자 대위잖아. 채권자가 내 권리 행사합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합니까? 채무자의 권리인데 제3자인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게 대위였잖아. 이 제3자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 신청 중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의 제3자 신청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위에 대위 신청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가지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은 소유자도 신청을 못합니다.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요게 훨 중요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대위 신청은 보니까 4사람 4가지 경우가 나왔죠. 뭔가 문제 나오기 그럴듯하게 보는데 잘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얼마나 잘 안 내느냐? 개같이 안 냅니다. 거의 한 17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럼 그동안 시험 쳤는데 몇 번 나왔다? 2번 나온다. 더럽게 안 내요. 더럽게 안 내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소판 기준 그것도 참 더럽게 안 낸다 그랬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 더럽게 안 냅니다. 진짜 잘 안 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공채장관하고 대충 보고 가면 돼요. 자주 안 나오는 건 우리가 힘들어 본다 안 본다? 안 봐. 자주 나오는 것도 지금 잘 몰라서 난리인데. 그죠? 공채장관. 앞으로 장관도 공채로 뽑자. 장관도 공채로 뽑힌 장관. 요번에 여러분 보셨죠? 저는 최소한 그 2사람은 요번에 좀 미안한데 여자분 2사람은 그 사람들은 낙마시켜야 된다. 그 장관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 보좌관한테 그 갑질한 여자 그런 여자는 인간으로도 실격이잖아. 그런 여자를 장관시켜주면 돼요? 안 되지. 그리고 뭐 자기 밑에 부려먹었던 그 석사 그 하는 그 조교 애들 그 논문까지 50%를 뺏겼는데 그걸 교육부 장관을 시킨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래 되면 엄청나게 실망될 모양이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지금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래 되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죠?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 촛불로 일어나 가지고 전 국민이 진짜로 촛불 혁명이라 할 만큼 여야 없이 했잖아. 그런데도 5년 동안 뭐 했어? 우리 정권 30년 간다 하고 내로남불하고 뭐 피해 호소인이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한 방에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간다 오래 못 간다. 이 짓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야. 저는 가운데서 보거든.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 건데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은 해주면 안 돼요. 사실 김민석이도 말은 많았잖아. 저도 그 사람 반대인데 왜냐하면 2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배추 농사에 투자했는데 한 달에 수익이 450만 원씩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료 하나도 없이 입만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런 인간을 국무총리 시켜줬지만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국무총리는 내 입안에 사탕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분명히 안 좋지만 이 장관은 다르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죠? 됐습니다. 공채장관. 장관도 공채로 뽑으란 말이에요. 그죠?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공공사업 시행되면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시행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채무자가 안 한다면 누구도 채권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우리 등기부할 때 배웠잖아. 국가지자체도 공법인으로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자체는 단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신청해줘야 돼. 그게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되더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1000세대 아파트면 건물은 1000세대가 존재하고 소유자도 1000명이 존재하는데 토지는 몇 개? 1개. 토지 소유자 몇 명? 1000명. 그러면 땅에 대해서 토지 이동 신청하려면 1000명의 소유자가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니까 누가 대신? 관리인이 대신 신청하라. 만약 관리인이 없다면 관리인 선임해서 보내라. 선임도 불가능하다면 사업 시행자가 대신하라.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런가 보다. 공채장관 끝. 자,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이다. 자,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등 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업이 포함되겠죠. 잠깐 찾아봐도 한 30개가 찾아집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외우러 간다, 때려치운다. 그죠? 그냥 법에 따라 큰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는 소유자도 토지 이동 신청을 못합니다. 제3자인 소유자 아닌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아주 넓은 곳에서 사업이 벌어집니다. 이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자는 자, 인력과 장비는 무한하다, 유한하니까 공구를 나눠서 차례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공구를 나눠서 차례대로 사업 진행하겠죠. 왜냐하면 인력과 장비는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처음에 그 넓은 지역의 토지 정보들을 알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짜서 공구대로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라고 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해서 지목을 바꾸고 합병해서 면적을 바꾸고 지번이 바뀌고 샥 바뀌고 나면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은 원래 자신이 알았던 정보와 같다 다르다.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큰 방해가 된다.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당신 땅이더라도 당신도 토지 이동 신청하지 마.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사업 진행 과정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양보해 하고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고 소유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스스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 토지 합치고 싶어요, 분할하고 싶어요, 이동을 원하더라도 스스로는 토지 이동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일하게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당신이 분할 신청, 합병 신청 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할 수 있어. 신청하도록 요청만 할 수 있지 스스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끝까지 시행자 판단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 이동 신청 해줘라. 그러나 역으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줄 필요 없다. 이게 되겠죠? 끝까지 시행자 판단에 간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신청 말고 토지 분할하니 합병하니 이런 신청 말고 지금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합니다. 사업의 착수신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신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완료신고.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신고도 해야 되더라.
그럼 사업 자체 신고는 누가 해? 역시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해? 소관청에 합니다. 자, 언제까지 하느냐?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합니다. 그러면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게 신청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토지 이동 신청과 사업에 대한 신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 이동 신청은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만. 사업 신고도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가. 둘 다 누구에게 한다? 소관청이 한다. 사업에 대한 신고는 기간 규정이 있다. 며칠 내에 하라? 15일 이내. 맞죠?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도 사업 시행자. 사업에 대한 신고도 사업 시행자. 그런데 사업에 대한 신고는 15일 이내. 두 개 모두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요걸 머릿속에 알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은 사업이 끝나면 지적공부 등록이 없더라도 바로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사가 뭐 된 때? 준공된 때 바로 토지 이동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표시의 변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축척 변경은 지적공부 등록과 상관없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은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사가 착수된 때 이렇게 하면 나왔죠. 준공된 때입니다. 준공은 공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죠. 준공. 공사가 시작된다. 착공, 시공. 공사가 끝났다. 완공. 그러나 부동산은 공사 끝났다고 바로 쓴다. 관공서가 사용해도 좋다. 승인 내줘야 쓴다. 사용해도 좋다. 승인 내줘야 쓴다. 이 사용 승인 받는 것을 준공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공은 공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준공이 나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했는데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7월 17일 날 입주하기로 돼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다 지어놨네. 안에 벽지까지 샥 다 해놓고 막 엘리베이터 잘 다니고 잘 다녀. 근데 못 들어온대. 왜 못 들어오는데? 물어보니까 준공이 안 떨어졌대. 준공 안 떨어지면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됐어요. 근데 뭐 사람이 뭉쳐서 머리수 많으면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준공이 너무 늦어서 입주가 안 되면 입주할 사람들은 자기 살던 집에 계약이 끝났잖아. 어딘가 가야 되잖아. 피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줘? 그러면 가준공. 일단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가준공 일단 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안 되면 고쳐라. 뒤에 얘기해주죠. 맞죠? 뭐든지 떼거리가 좀 있어야 돼. 떼거리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하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가다가 사고 나도 나 혼자 자동차 사고 나다 별볼 없죠? 기차 사고 났다. 아이, 좀 괜찮아. 버스 사고 났다. 좀 괜찮다고. 비행기 사고 났다. 대박 나는 거야. 똑같은 사고 나도 무슨 사고 나야 돼? 비행기 사고. 비행기도 저기 뭐 제주항공 이런 거 말고 대한항공 국적기 사고 났다. 아이고 죽지만 않으면 대박 됐어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 맞죠? 여튼 그랬잖아. 그랬어요. 자, 1번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이 가능한 게 원칙이었죠. 근데 예외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주택건설사업은 우리 건설회사들 워낙에 도산 파산을 많이 했어요. IMF 거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금융위기 넘기면서 워낙에 도산 파산을 많이 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교도소 가서 지금 콩밥 먹고 있겠죠. 토지 이동 신청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입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을 받아. 그래서 사업 시행자 아닌 자도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파산하면 누가?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는데 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게 돼요. 환지는 땅을 교환하는 거죠. 이 땅 교환하기 위해서 둘 간에 뭔가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 환지를 수반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도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완료 신고만 해라.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토지 이동 신청한 걸로 가름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두 가지 예외. 환지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도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완료 신고만.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할 수 있다. 누가?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죠? 요게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문 하나가 문제 하나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문제 봅니다. 30번 문제.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당 사업 시행자, 유일하게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만 할 수 있다. 맞죠? 2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이동은 지주공부 등록된 때가 아니고 공사가 된 때?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죠?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 사업에 관한 신고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라. 그죠?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여기 안 나왔지만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 이것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소관청에게 신고해야죠. 소관청.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 그리고 사람 정확히 구분하면서 외우시라. 그리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 시행자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환지 수반하고 나오면 사업 시행자도 토지이동 신청할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완료 신고. 완료. 사업이 끝났다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갑니다. 10분 쉬었다. 10분.